전체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래서 남유다가 망하고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겁니다. 여기에 모든 거짓 선동, 불법 폭력, 광란의 배경에는 뭐가 있느냐? 사실은 빅브라더가 방송해요. 그래서 미디어법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에 대해서 청와대 한나라당이 전혀 설명을 안 해요. 국민들한테 홍보를 안 합니다. 얘기를 안 해요. 하면은 대한민국의 친북 세력, 종북 세력들이 비판하기 때문에 안 합니다. 대한민국이 과연 남미화로 끝날 것이냐? 저렇게 불법 폭력 무질서가 계속 가다가 그냥 남미화 되고 끝이 나느냐? 에콰도르 정도에서 멈춰지면은 저도 좋겠어요. 저도 이런 일 하기 싫습니다. 하기 싫은데 억지로 맨날 끌려 나옵니다. 안 했으면 좋겠어요. 괴로워 죽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끝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과연 남미화로 끝나느냐? 이거는 불법 폭력 깽판 이런 행태가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하느냐, 무엇을 노리고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하느냐, 사회주의 혁명 역량에 가세 결집하자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느냐? 바로 같은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종 목적점이 있어요. 우리가 이런 용산 사태, 쌍용 사태, 왕병 난동 뭐든지 간에 최종적인 목표점으로 제시하는 것은 6.15와 14선언이라는 겁니다. 희한하죠. 왜 6.15와 14를 저렇게 목매달아요? 6.15 선언과 14선언이 뭐길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시인모연대가 3월 22일 날 2기가 출범을 하는데 이제 2009년에 우리가 새롭게 해보자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제 촛불을 가지고 2012년 자주민주 통일을 향해서 6.15와 14선언을 이행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6.15와 14를 위해 간다 이렇게 목표를 정해놔요. 같은 시기에 노동신문 북한 정권이 전체 조선민족에게 고함이라는 7천만 민족에게 고하는 호소문을 냅니다. 키워드가 똑같습니다. 6.15와 14선언을 이행해야 되는데 2012년 조국 통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남녘 땅을 촛불바다로 뒤덮으라고 했어요. 이게 북한에서 나온 내용과 남한의 친북 세력, 종북 세력 주장이 똑같아요. 그런데 왜 6.15와 14냐? 6.15와 14선언을 이행하기 위해서 난리입니다, 다들. 김대중 전 대통령까지 건강이 안 좋으신데 쉬시지. 나오셔가지고 6월 11일 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명박 정권은 독재 정권이다. 저런 무기력하고 약한 정권을 가리켜서 독재 정권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독재 정권을 다뤄야 되는데 안 하면 악의 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도 안 하면 악의 편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목표가 뭐냐? 6.15와 14선언을 이행하라 이렇게 해요. 6.15와 14만 이행하면은 내가 이런 말 안 한다 이렇게. 6.15, 14가 뭡니까? 6.15 선언은 2000년 김대중, 김정일이 평양에서 맺은 합의예요. 14선언은 노무현 씨와 김정일이 2007년 10월 4일 평양에서 맺은 합의입니다. 6.15 선언을 재확인했어요. 내용은 같습니다. 6.15와 14가 뭐냐? 이거를 실현한다는 것은 2항의 연방제가 실현된다는 거예요. 6.15 선언 2항은 연방제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게 남측의 연합제, 한마디로 합법적인 통일 방안이라고 선전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다, 이거는 북한의 공산화 통일 방안인 고려연방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왜 그러냐? 이것은 북한 정권과 남한의 친북 세력, 종북 세력들은 하는 얘기가 똑같아요. 6.15와 14는 북한의 고려연방제다. 북한의 공산주의 통일, 사회주의 통일, 적화 통일 방안이다라고 얘기해요. 스스로. 노동신문부터 계속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남한에서 연방제 선전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지금 광화문에 가면은 이런 할아버지들이 나와서 옛날에 빨치선했던 할아버지들이라고 하는데 연방제가 이런 것이다라고 6.15, 14선언 선전하고 다녀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연방제 나쁜 거 아닙니다. 연방제 나쁜 거 아닙니다. 이렇게 선전하면서 연방제는 남한에서 6개월 대통령하고 북한에서 6개월 대통령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명쾌한 얘기예요. 여러분을 김정일이 6개월 동안 통치하는 게 연방제예요. 그런데 남한에서 만일 지금 투표하라 그러면은 6.15, 14선언 지지하는 사람이 반은 나오죠. 이거는
남한과 북한이 대등하고 평화적으로 통일하는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6.15와 14선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 빨갱이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분들도 속고 있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서 속아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실제로 하려는 사람들의 의도는 다르다는 겁니다. 연방제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통일의회를 구성하면은 북한의 2표, 남한의 2표, 한반도 전체는 북한 정권과 친북 세력, 종북 세력이 가져갑니다. 그래서 공산화시킵니다. 좀 더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통일의회를 구성했어요. 드디어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됐다.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지금 평화 아니에요? 평화가 정착됐다라고 하면서 남북 불가침 선언을 하고 220석의 통일의회 국회의원 자리를 이제 나눠준다고 하자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민노당, 진보신당이 10석, 자유선진당이 10석, 이게 남북한 인구 비례까지 고려한 겁니다. 민주당이 50석, 그리고 한나라당이 크니까 70석 정도 가져가겠죠. 그러면 나머지 제일 큰 정당은 누가 되죠? 북한의 조선노동당이 됩니다. 북한에 여당, 야당이 없잖아요. 남한에도 조선노동당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1당이 조선노동당이 돼요. 연방제 구도에서는. 이거는 한반도에서 제일 강한 정당이 통치한다는 거예요. 그 정당이 뭡니까? 그 정당이 뭐예요? 노동당이죠. 핵무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미사일도 가지고 있어요. 김정일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는 총폭탄 300만 명이 있습니다. 이명박 씨를 위해 목숨을 걸겠다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없잖아요. 한기갑 씨를 위해서는 한 두어 사람 나올 것 같지만.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가장 강한 정당인 조선노동당이 가져갑니다. 그래서 연방제 하자는 거예요. 6.15와 14선언은 그래서 하자는 겁니다. 북한 정권과 친북 세력, 종북 세력의 최종 목적점은 6.15와 14를 통해서 적화시키자. 이게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도 한 절반은 6.15와 14를 지지합니다. 그 사람들의 의도가 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낭만적인 생각을 하는 건지 불순한 생각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구도로 갑니다. 그 사람들의 기대와 상관없이. 문제는 6.15와 14가 평화적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에요. 이 연방제가 되면은 이 말로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은 연방제를 하기 위해서 폭력이나 무력이나 전쟁이 동원될 수도 있어요. 혹은 연방제가 된 다음에 폭력이나 무력이나 전쟁이 동원돼서 완전한 월남식 공산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연방제 6.15, 14는 반드시 폭력, 무력, 전쟁을 전제로 합니다.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보죠. 전직 간첩인 윤상환 씨라는 사람이에요. 간첩이었어요. 내가 옛날에 간첩질을 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분이 지금은 전향을 했죠. 북한에서 지령을 받는데 지령 받을 때 연방제를 계속 하라고 내가 했다. 근데 이 연방제는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다. 평화적으로 적화되는 줄 알지 아니다. 연방제를 하기까지 북한이 무력으로 계속 공갈을 친다는 거예요. 남한을 무질서 상태로 만든다는 거예요. 폭동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계속 공갈을 쳐서 연방제를 이행시켜. 그런 다음에 연방제가 된 다음에는 그때는 전쟁을 사용해서라도 남한을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김일성이 똑같은 얘기를 해요. 북한은 김일성의 말에 의해서 통치되는 나라예요. 이게 유흥통치입니다. 김일성이 말로 정해놨기 때문에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북한의 대남 노선 김일성이 뭐라고 하느냐. 결정적 시기에 총공격을 한다. 그런데 김일성이 말로 정해놨기 때문에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북한의 대남 노선 김일성이 뭐라고 하느냐. 결정적 시기에 총공격을 한다. 그런데 이 결정적 시기는 어떤 때냐. 남한에서 전국적인 총파업과 도처의 무장봉기가 일어날 때다. 이때 총공격을 해서 남한을 끝내자. 북한의 대남 전략은 남한의 폭동, 총파업, 무질서 상태로 만든 다음에 무력으로 공갈을 쳐서 연방제, 즉 6.15 14선언을 이행해서 공산화시키고 이것이 미진할 때는 또다시
또다시 전쟁을 동원해서라도 남한을 멸망시키겠다.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대한민국의 전국적 총파업 폭동,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쌍용 사태가 딱 끝나도 이번에 또 일어날 겁니다. 주도하는 사람들은 똑같고 경찰의 살인 진압을 규탄하면서 또 시작될 거예요. 앞으로 계속됩니다. 북한의 무력 공갈도 격화되고 있죠. 2006년에 핵실험했습니다. 2009년 5월 25일 두 번째 핵실험을 했어요. 그런데 지난번 핵실험과 이번 핵실험 완전히 다릅니다. 폭발력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18배에서 25배, 심지어는 80배가 늘었다라고도 하는데 이건 뭐냐? 이제는 무기로 쓸 수 있을 정도로 북한의 핵무기가 개량이 됐습니다. 개량된 핵무기를 가지고 미사일까지 날리면서 뭐라고 하느냐? 선전포고, 전쟁 상태, 그리고 핵보복에 불소나기를 내리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핵공격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북한은 지금 말로는 다 공갈을 치고 있어요. 실제로 하거나 안 하거나. 그런 다음에 미사일도 날렸습니다. 미사일은 핵실험을 두 번째 하자마자 올해 18발을 날렸어요, 무려. 근데 18발을 날렸는데, 이 18발, 이 미사일이 날아가는데 그 앞에 핵을 달면 핵미사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핵무기도 만들고 미사일도 만들었다. 이거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남한 국민들이 근데 겁을 안 먹죠. 문제는 담대해져서. 근데 어쨌든 북한은 계속 날립니다. 계속 날리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여기 26억 불이 들어갔어요. 26억 불이면 북한에서 굶어 죽는 사람 한 1년은 먹어 살릴 돈이에요. 이거를 다 여기다 썼습니다. 26억 불의 돈은 어디서 왔습니까? 김대중 노무현 씨가 이전 정부 때 현금으로 준 게 29억 불이에요. 현물은 40억 불을 줬습니다. 확인된 것만. 29억 불을 현찰로 주니까 북한이 이 중에 26억 불은 미사일 만들고 한 3억 불은 김정일 기쁨도 파티를 하는데 썼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다 써버리는 거예요. 북한에서 만일 도발을 한다고 하면은 국지전, 전면전 다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지전은 DMZ 같은 데서 총격전 같은 걸 벌이거나 서해에서 기관총 같은 걸 쏘는 거예요. 전면전은 6.25 때처럼 남침하는 겁니다. 이거 두 개 다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전면전은 불가능하죠. 왜 그렇죠? 주한미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미연합사령부와 유엔군 사령부가 있기 때문에 이게 연합방위 체제죠. 만일 북한이 전면전을 해서 내려오면은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게 됩니다. 69만 명의 전시 증원병력이라는 게 가동이 돼요. 그래서 북한을 완전히 괴멸시켜버려요. 이게 두렵기 때문에 북한은 전면전을 일으키지 못해요. 해봐야 무력 공갈, 핵무기 만들고 미사일 날리고 공갈을 치면서 어떻게든 6.15와 14선언을 이행하는 단계로 갑니다. 그래서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그러나 2012년은 다르죠. 2012년부터는 완전히 상황이 달라집니다. 2012년은 한미연합사가 해체됩니다. 한미연합군이 해체돼요. 주한미군은 사실상 형식적으로 남습니다. 대한민국에 이제 더 이상 주한미군이 한국을 공동으로 방어하지 않아요. 지금 정부에서도 그런 허황된 얘기를 하는데 안보 전문가들 얘기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한미연합사가 2012년에 해체되기 때문에 2012년 이후에는 북한이 무력 도발을 해도 우리 혼자 막아야 돼요. 미국이 도와주건 안 도와주건 그건 미국 맘이에요. 월남이 공산화될 때 평화협정 맺었습니다. 4개국이 사인했어요. 미국이 무기를 다 놔두고 갔어요. 동북아시아의 제일 무력이 강한 나라가 월남이었습니다. 월맹 군인들은, 호치민 병사들은 신발이 없어서 고무 타이어를 잘라다가 끈으로 묶고 다녔어요. 못 산다고 전쟁 안 일으킬 것 같습니까? 못 살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남한에 있는 월남 병사들은 미국에서 제공된 A급 워커를 다 신고 다녔어요. 그러나 망하는 거예요. 미국이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죠. 왜냐하면 약속을 맺었으니까 도와주겠다고.
그러나 월남 땅에 미군이 없었기 때문에 도와주는데 지지부진 하다가 80일 만에 월남 망해버려요. 2012년 4월 17일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은 후도는 그런 식으로 갑니다. 더 이상 주한미군이 대한민국 방어를 해주질 않아요. 이때 2012년에 한국의 총선이 벌어집니다. 대선이 벌어져요. 정치적 혼란과 미국의 대선도 같이 벌어집니다. 미국도 지원할 수 있는 일관된 대남 한반도 정책을 펼 수가 없어요. 북한은 2012년에 김일성이 태어난 지 100년이 되기 때문에 2012년에 강성대국의 해, 조국 통일의 해라고 얘기합니다. 북한에서 지금 공연을 합니다. 아리랑 공연을 이제 9월에 하는데 공연할 때 마지막 북한의 집단 체조국이라고 하죠. 아이들을 수십만 명을 혹사시키면서 하는 공연이에요. 마지막에 2012년 하면서 끝납니다. 북한의 문건, 신문, 자료 보면 2012년 조국 통일로 시작해서 2012년 강성대국으로 끝나요. 북한이 뭘 기다리고 있느냐? 2012년에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는 걸 기다립니다.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마지막 안전판이 사라져요. 대한민국을 지키는 마지막 안전핀이 사라집니다. 이걸 노무현 씨가 결정했어요. 국방부에서 필사적으로 저지하는데 노무현 씨가 이걸 강행을 합니다. 청와대에 수사파 출신 386들과 함께. 근데 이 결정됐기 때문에 되돌려야 되는데 이번 정부도 문제의식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불법폭력 무질서에 대해서 무기력하게 대응하고 안이하게 대응하는 것처럼 안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이다 보니까 가정을 하자면은 물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만은 대한민국은 이렇게 공산화됩니다. 2012년에 6.15 선언과 14선언을 지지하는 대통령이 돼요. 한나라당이 되건 민주당이 되건 민노당이 되건 상관없습니다. 한나라당에도 3분의 1은 6.15와 14선언 지지합니다. 지난번 대선 후보로 나왔던 사람들 중에도 3분의 1이 6.15, 14선언 지지했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이 6.15 선언, 14선언 지지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됩니다. 그런 다음엔 통일하겠죠. 남북한 불가침협정을 맺습니다. 이번 정부, 그 전에 다 계속 얘기됐던 것들이에요. 그러나 마지막 단추를 못 끼우고 넘어갑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이 보고 와서 다음 정권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제 마지막 단추만 남아있습니다. 남북한 불가침협정을 맺어요. 6.15 선언, 14선언을 통해서 통일의회 구성을 합니다. 이래서 이제 한반도에서 전쟁이 사라졌다라고 선언을 해요. 이런 다음에 남북한 군사교류합니다. 지난 정부 때 나온 얘기예요. 다. 제가 무슨 창작을 하는 게 아닙니다. 2007년 10월에 그걸 결정했어요. 남북한 군사교류를 하겠다고. 그래서 지난 정부 때 나온 얘기예요. 다. 제가 무슨 창작을 하는 게 아닙니다. 2007년 10월에 그걸 결정했어요. 남북한 군사교류를 하겠다고. 그래서 북한군이 서울로 옵니다. 환호를 받으면서. 그런 다음에 희한하게 대규모 병력이 같이 와요. 그러면 그 다음에 대한민국 국군이 뭐 할 거예요? 한국 정부가 발동 권한을 내리질 않는데 발동 명령 앉아서 당하는 거예요. 미군이 뭐 합니까? 미군은 더 이상 한국 방어에 책임이 없어요. 그래서 주일미군 사령부를 그렇게 강화시킨 겁니다. 동북아시아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미국의 전략적 이해관계에 큰 도움이 되지만 미국이 더 이상 한국의 이 골치 아픈 감사할 줄 모르고 여기서 수만 명의 자기 국민들이 죽었는데 감사할 줄 모르고 메가드 동상이나 부수려고 하고 질려버렸어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시한을 설정한 게 2012년이에요. 너희 한번 보자. 2012년에 너희들이 무슨 정부를 만들었는지 지켜보겠다. 그래서 그때까지 변화가 없으면 우리는 떠나겠다는 겁니다. 미국은 일본으로 갑니다. 그럼 한국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어요. 지난 정부 때 입법화하려고 했던 게 이 얘기는 제가 다른 강연에서는 안 합니다. 이런 얘기하면은 무슨 돌날 나올 것 같아서 거부감을 갖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큰 믿음 교회 수련회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지난 정부 때 극우 세력 처벌법이라는 걸 만들려다가 못했어요. 그 뭐냐? 김정일을 비판하는 단체나 사람은 잡아가는 겁니다. 그거 국회에서 추진됐었어요. 저 같은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말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추진됩니다. 남북 화해협력이라는 이 포장지를 뒤집어 씌웠죠. 남북 화해협력에 거슬리는 발언 같은 거는 금지하는 거예요. 2012년입니다. 여기에 목숨을 걸고 있어요. 얼마 전에 강인한 목사라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죽으면서 뭐라 그랬죠? 민중항쟁을 다시 하라 그러면서 살인마 이명박을 내치라 그랬어요. 이 사람이 죽은 건 뉴스 아니에요. 이 사람이 김일성 주석의 영생주의를 찬양을 하고 김정일 위원장께서 80% 승리하셨습니다라고 찬송하는 시를 쓰고 목사가 이것도 뉴스가 아닙니다. 이북만이 내 조국인데 이북 내 조국이 공산주의라면 우리는 빨리 공산주의를 해야 된다. 이 주장을 공개적으로 한 것도 뉴스가 아니에요. 그런데 뉴스는 뭐냐? 이 사람이 노무현 씨가 자살하고 얼마 안 있어서 자살했어요. 그랬더니 온 나라가 추모를 합니다. 포털 사이트에는 추모하는 컨텐츠가 오른쪽 위에 올라가요. MBC 동아닷컴까지 통일운동가가 돌아가셨다라고 애도하는 기사를 씁니다. 그런데 야상무당은 뭐라고 나오느냐? 제2야당, 다음번에 정권을 잡을 수도 있는 제2야당은 뭐라고 하느냐? 당신의 가르침대로 못다 이런 뜻을 이어갈 거라고 해요. 못다 이런 뜻이 뭡니까? 공산주의 하던 사람한테 못다 이런 뜻을 이어가겠다는 게 뭐예요? 도대체 누가 저걸 쓴 거예요? 그런데 왜 저거에 대해서 집권 여당은 아무 얘기도 안 합니까? 지난번에 아깝게 대선에서 낙마하신 분이 빈소를 찾아가서 또 뭐라고 합니까? 세상을 떠난 강인함 목사의 숭고한 정신을 받들어야 된다 그랬어요. 강인함 씨가 공산주의자인 건 다 아는 사실이에요. 알만한 사람은 다 압니다. 대한민국은 그래서 남미화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남미화 안 될 가능성이 많아요. 대한민국이 남미화되지 않는다는 것은 남미화 될 만하면은 적화됩니다. 중남미에는 북한 정권이 없어요. 핵무기와 미사일을 가지고 있는 북한 정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못 되고 남미화된다는 것은 적화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적화될 때 김정일이 연방제 한 다음에 이렇게 하겠다라고 맨날 얘기하던 거예요. 아마 이제 보신 분들도 계시겠죠. 1천만 명은 도망치게 내버려 두겠다고 합니다. 5천만 명으로 통일국가 만드는데 700만 명 용서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용서하지 않는 대상에 안 들어가고 도망가는 대상에 안 들어간다고 행복하겠습니까? 북한의 주민들이 살아가는 모습이죠. 이 북한에 이거 보셨죠? 대부분 보셨죠? 북한은 1일 박근혜 정부의 통일론을 흡수통일론이라고 비난하고 연방제 방식의 통일 방안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자신들의 연방제한 34주년을 앞두고 발표한 외무성 군축과 평화연구소 대변인 담화에서 현 남조선 당국자는 유엔 무대에까지 찾아가 독일 통일과 억지로 결부시키면서 흡수통일 야망을 공공연하게 드러냈다고 비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습니다. 다만은 남한이 진심으로 통일에 관심이 있다면 연방과 연합제 방식의 통일 문제에 대한 민족적인 논의에 응할 수 있는지 입장부터 명백하게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